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색깔을 부르는 아이. 색깔을 부른대요. 우리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봐요. 색깔을 부르는 아이. 리터 콘제크 글 그림. 한쪽은 좀 어둡고 한쪽은 색깔이 예쁘죠? 어떤 내용일까요? 송면지예요. 아주 오랜 옛날 세상은 다른 모습이었어요. 색깔도 없고 음악도 없었어요. 심지어 새들도 따분하게 입을 다물고 우두커니 나무에 앉아 있었어요. 그 무렵 마법사들은 3년마다 한 번씩 포도나무 숲에 모여 저마다 새로 발명한 마법을 보여주는 대회를 열었어요. 소년 마법사 빈센트는 마법이 전혀 재미가 없었어요. 어떤 마법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소년들은 마법을 아주 잘 부렸어요. 마술 지팡이를 들면 쥐가 갑자기 코끼리처럼 커지기도 하고 물이 돌처럼 딱딱해지기도 했어요. 빈센트는 차라리 호숫가에 앉아 물고기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헤엄치는 모습을 쳐다보는 것이 더 좋았어요. 빈센트는 딱딱해지지 않는 부드럽고 시원한 물이 좋았고 코끼리처럼 커져버린 쥐는 조금 무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빈센트가 갈대를 꺾고 불어보니 이상한 소리가 나며 갈대 끝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빈센트는 조금 놀랐어요. 빈센트는 다시 한번 갈대를 불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갈대 끝이 빛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 한 번도 본 적 없어. 깜짝 놀란 빈센트는 서둘러 마법 대회가 열리는 포도나무 숲으로 갔어요. 마침 한 소녀 마법사가 토마토를 참외만큼 크게 자라게 하고 있었어요. 오, 정말 근사하구나. 사람들이 감격해서 외쳤어요. 하지만 토마토는 여전히 잿빛 그대로였어요. 다음은 빈센트 차례였어요. 멋진 눈속임이로구나. 우두머리 마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재주는 우리 모두도 이미 알고 있는 거다. 게다가 아무 쓸모도 없고 우린 뭔가 쓸모있는 것을 보고 싶단다. 더군다나 누가 색이 사라지지 않도록 줄곧 피리만 불고 있을 수는 있겠느냐? 빈센트는 서글픈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다시는 갈대 피리를 불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빈센트는 다시 피리 부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자꾸 새로운 음을 부는 법을 익혀 마침내 작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주위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그지없는 색깔로 물들었어요. 그러나 피리 부는 것을 멈추자 색깔의 바다는 금세 빛을 잃고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온통 잿빛으로 되었어요. 정말 아름답다. 계속 피리를 불어줘. 작은 새 한 마리가 감격해서 외쳤어요. 더 이상은 못 불겠어. 빈센트는 숨을 헐떡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래? 작은 새가 부탁했어요. 좋아. 피리를 손으로 잡고 훅 불어봐. 난 못하겠어. 난 손이 없잖아. 새가 실망하며 말했어요. 빈센트는 새의 얼굴에 피리를 갖다 대고 말했어요. 부리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훅 불어봐. 못하겠어. 내 부리는 너무 딱딱해. 그럼 피리 없이 한번 해볼래? 작은 새는 무척 애를 썼어요. 그러자 갑자기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주둥이에서 흘러나오며 꽃 한 송이가 빨갛게 피어났어요. 나 불 수 있어! 내가 소리를 냈어! 새는 기뻐서 공중공중 뛰며 춤을 추었어요. 곧 휘파람을 불어 색깔 마법을 부리는 작은 새와 빈센트의 피디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많은 새들이 노래를 배우러 왔고 오래지 않아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허공을 가득 채웠어요. 곳곳이 알록달록한 색깔들도 물들었고 벌과 파리와 귀뚜라미들도 찾아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윙윙, 앵앵, 끼떨끼떨 하는 소리밖에 내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이 소리들은 너른 풀밭과 나무, 덤불들, 초록빛으로 물들이고 하늘과 물은 파란색으로 물들일 수 있었어요. 색깔이 포도나무 숲까지 퍼지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은 우두머리 마법사였어요. 그 소년이 결국 해냈구나. 우두머리 마법사는 나지막히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은 빈센트가 포도나무 숲에 나타나자 알록달록한 꽃다발을 안겨주며 위대한 마법사가 되었다고 칭찬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빈센트가 말했어요. 제 친구인 작은 새가 다른 동물들에게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해낸 거예요. 포도나무 숲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어요. 숲은 부드러운 빨간색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모두들 춤을 추며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색깔이 사라지고 다시 옛날의 차가운 잿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새들은 노래를 그쳐야 했어요. 모두들 슬픈 마음으로 잠을 자러 갔어요. 아무도 색깔을 영원히 빛나게 붙잡아 둘 수는 없나 보구나. 우두머리 마법사도 실망해서 잠을 자러 갔어요. 빈센트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온 밤을 뜬 눈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 일찍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자 색깔들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빈센트는 그 광경을 맨 처음 보았어요. 색깔들도 쉬어야 하나 봐. 어쩌면 그것도 좋은 일이야. 그렇지 않으면 색깔에 익숙해져서 언젠가는 색깔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테니까. 작은 새가 가장 친한 친구 빈센트에게 말했어요. 세상을 물들인 예쁜 색깔들이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낮에는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인 세상이 보이고 어두운 밤이면 그 색이 보이지 않게 되는 자연현상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새들이, 동물들이 노래하는 일이 세상의 아름다운 빛깔을 부르게 되었다는 상상이 즐겁습니다. 이 책은 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로 엮어가고 있지요. 하지만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물건이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 그것들이 늘 곁에 있다가도 어느 순간 떠나가면 그때서야 참 소중했었다라는 후회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내 주위에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것들조차도 소중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독후 활동으로 하려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과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표현해 보는 걸로요. 표현해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글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푸드로 표현할 수 있고 콜라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파스타가 예쁜 파스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스타로 꾸며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떤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